요립은 형주 무릉군 임원현 출신으로 유비가 형주를 평정한 시기에 초빙되어 종사에 임명되었고 30세가 되기 전에 장사태수로 발탁된 것을 보면 꽤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비가 입족을 하고 제갈량이 관우와 함께 형주를 지키고 있을 때 송건이 사자를 보내 제갈량에게 우호의 뜻을 전하며 유비 측 인물들 중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에는 누가 있는지를 묻자 제갈량은 방통과 요립은 초나라의 우수한 인재로 응당 후세에 전해질 제왕의 사업을 보좌하고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이를 통해 요립은 제갈량이 방통과 함께 언급할 정도로 제갈량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제갈량이 형주에 주둔하고 있었을 때는 유비 측과 송건 측의 사이가 꽤 괜찮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건한 20년 유비가 익주를 평정하자 송건은 유비에게 제갈군을 보내 형주 지역의 여러 군을 돌려받고자 한다고 전했으나 유비는 나는 지금 양주 지역을 취하려 하고 있으므로 양주를 취한 후에 곧바로 형주를 오나라에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사실상 송건의 요구를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송건은 강제로라도 형주 지역을 차지하고자 형주 남쪽 지역인 장사, 영릉, 계양 세 군의 태수를 임의로 임명해 파견했는데 관우가 이들을 모두 쫓아내 버립니다. 이에 송건은 매우 분노하며 즉시 여몽에게 병사 2만 명을 주어 장사, 영릉, 계양 세 군을 공격하라 명했는데 장사 태수였던 요립은 여몽이 공격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대로 만스런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유비는 요립이 장사 지역을 버리고 도망쳐 왔음에도 심하게 문책하지 않고 오히려 예우해 주었으며 파군 태수로 임명해 줬다고 합니다. 참고로 계양 태수는 여몽의 투항제의 편지를 받고는 항복했고 영릉 태수였던 학보는 여몽의 투항제의를 거절하며 끝까지 저항했으나 여몽의 계책에 속아 넘어가 항복해버렸다 합니다. 건한 24년 유비가 한중왕이 되었을 때 요립은 시중에 임명되었다고 하며 나중에 유비가 죽고 유선이 유비의 지위를 계승해 황제가 되자 장수교위로 전임됩니다. 그런데 요립은 자신의 재능과 명성이 제갈량 다음 간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한직에 임명되어 자신의 관직이 이엄 등의 아래에 위치하게 되자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상년 이소와 장환이 자신을 찾아오자 요립은 그들에게 군대가 원정을 나서려 하는데 형들은 이 일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예전에 선주는 한중을 취하지 못하고 오나라로 달려가 그 나라 사람들과 남쪽의 세 군을 가지고 다투었는데 결국 세 군을 오나라 사람들에게 주게 되었고 헛되이 관리와 병사들을 수고롭게 하였을 뿐 이익 없이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을 이룬 후 하우용과 장합을 파군 깊숙이 들어오게 했다가 거의 한 주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이후 한중에 이르렀으나 관우는 죽고 한 사람의 생존자도 없었으며 상용은 패배하여 헛되이 한쪽 지방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관우가 자신의 용맹함과 명성에 기대어 법칙 없이 군사를 다뤘고 갑작스런 기문에 따라 공격했기 때문에 앞뒤로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병사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한 뒤 상랑, 문공, 화규지, 왕령 같은 자신의 책무를 다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신하들도 비난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소와 장환은 요립이 한 말을 그대로 제갈량에게 전했고 제갈량은 요립의 일을 곧바로 상주했는데 제갈량 집에 실린 제갈량이 올린 표의 내용을 보면 요립은 선제를 받드는 데 있어 충유의 마음이 없었고 장사를 지킬 때는 성문을 열어 적을 맞이하였으며 파군을 다스릴 때는 어리석어 일을 저열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대장군을 따를 때면 비방하고 욕했으며 선제의 영구를 지킬 때는 칼을 빼어들고 그 옆에서 사람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폐하께서 즉위하신 이후에 보편적으로 관직을 증가시켜 요립은 장군이 되었는데 신의 면전에 대고 말하길 내가 어찌 마땅히 장군 가운데 있겠는가. 나를 경애봉하도록 표를 올리지 않고 장수 교위에 있게 하다니 라고 하였기에 신이 장군이라는 것은 대비에 따르는 것이고 이엄도 아직 경이되지 못했네. 그러니 그대는 마땅히 장수 교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네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불만을 가지고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이에 제갈량의 상소를 받아본 유서는 조서를 내려 요립은 광옥하나 짐은 차마 형벌을 내리지 못하겠으니 속히 불모의 땅으로 귀양을 보내도록 하라 라는 명을 내렸다 합니다. 이로 인해 요립은 강등되어 서민이 되었고 문산군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요립은 문산군에서 직접 처자식들과 함께 농사에 종사하여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하며 건흥 12년 제갈량이 죽자 그 소식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나는 줄곧 미개한 상태로 남겠구나 라고 말했다 하는데, 요립은 자신의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 살아생전에 제갈량이 자신을 꼭 불러줄 거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강유가 군대를 이끌고 문산 지역을 지나다가 요립이 살고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요립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의기가 쇠하지 않았고 논의하는 것도 자연스러웠기에 강유는 요립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립은 유배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눈을 감았고 그가 죽어서야 그의 처자식들은 촉군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요립을 평가하길 요립은 제주로서 발탁되어 귀하고 중하게 쓰였으나 그의 행동 거지를 살펴보고 예법을 되짚어 보건대 화를 부르고 허물을 취함에 있어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요리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